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화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견고함을 확인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었던 인공지능 고점 논란은 기우에 불과했는데요. 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 부분을 증명해줬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분기 전망치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15%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제한적인 악재로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6,300선을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6,200선을 지키다가 장 막판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결국에는 6,300선을 뚫어냈습니다.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2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투톱이 자리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이상 급등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다시 불을 지핀 코스피 상승세, 미국 관세 리스크라는 악재를 뚫고 이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도 경제 잡화사전에서 함께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고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3%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0.81%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3,152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장 마감 직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높였는데요. 시장은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은 65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2% 높은 153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공개적으로 AI 칩 공급을 다양화하고 싶어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쟁 AMD는 전날 메타 플랫폼즈와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이틀 연속 상승했으며 소프트웨어를 담은 아이쉐어스 익스펜디드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 상당 지수 펀드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사악한 핵 야망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히트맵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히트맵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후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1%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브로드컴과 테슬라도 1에서 2%대 오르며 소비 성장주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다만 애플과 구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는데요. 반면 전통 경기 민감 업종은 다소 혼조세 이어갔습니다. 헬스케어 일라이릴리 오늘 하락했고요. 산업재와 일부 항공, 방산주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변동성 영향 속에서 보합권 흐름 가져갔고요. 금융권 쪽에서는 JP모건,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도 AI 빅테크 중심의 선택적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미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조사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점을 두고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면서 중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중미 1단계 무역합의가 2020년 초 발효한 뒤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면서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의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제 쇠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3자 종전 협상이 3월에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 번째 3자 협상에 앞서 오는 26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을 만나 전후 재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미국 중재로 3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와 대화하던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출시한 대화형 AI 모델 위안바오는 최근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문구를 생성해 전달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안의 한 변호사는 춘제 기간, 연휴 기간 서비스를 이용해 새해 인사용 이미지를 제작하던 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욕설이 삽입된 이미지를 생성해 내놓았습니다. 해당 사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텐센트 측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글 딥마인드. 오는 28일 서울에서 국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해커톤 제미나이3 서울 해커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구글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를 활용해 실제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춘 대회인데요. 주요 테마는 단기간에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덕션 스프린트입니다. 참가자들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실제 구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총 상금 규모는 2억 2,100만 원 규모로 우승팀과 상위 입상팀에는 제미나이 API 크레딧이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목별 뉴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협력을 발표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MS는 저궤도 위성 연결을 커뮤니티 기반 모델과 지역 생태계 파트너십에 결합하고 있다 밝히면서 케냐의 450개 커뮤니티 허브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CNBC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수요를 더욱 키울 수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TSMC입니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 중 6위에 올랐는데요. 반도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세계 증시에서 시총 2조 달러를 넘긴 기업은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TSMC입니다. TSMC는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2조 달러 벽을 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는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TSMC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것 역시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를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조짐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까지 굵직한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텐센트 인공지능 오류 논란처럼 이런 기술의 발전 과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글로벌 정세와 기술 리스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던 그 믿음의 대가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돌아왔는데요. 백신에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려 1,400만 회가 넘는 접종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심각한 보건 행정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이물질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백신 주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부막의 파견이 무려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해 우려 이물질 신고도 10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그리고 정체불명의 이산화규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몸속에는 직접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 백신에는 결코 들어가 있었던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후의 대처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질병관리청은 이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질병청은 단 한 건도 식약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백신 제조사에게만 전달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끝냈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침묵하는 사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팔에 접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감사원의 분석 결과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 이상 반응 보고율은 다른 백신보다 0.00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물질과 이상 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배신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관리 부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도 2만 7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품질 이상이 입증됐다는 사례는 없었다는 질병청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국가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핑계로 이 모든 부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 사후 약방 문식 대책보다는 왜 당시 이런 은폐와 방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네, 우리 백신 관련한 내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백신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물질 신고가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1,400만 회가 넘는 이러한 접종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후 대책 마련 이전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진행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국의 맛집과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3월의 첫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이제 제법 따뜻해졌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과일이 하나 있죠. 바로 새콤달콤한 딸기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딸기 향이 가득한 곳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열리는 삼례 딸기 대축제입니다. 이번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딱 3일간 펼쳐지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는 3월 6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약 3일간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1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농협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야외 광장을 중심으로 무대와 체험 부스, 그리고 판매장이 쭉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주와도 가깝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딸기인데요. 완주 삼례는 딸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도 가득해서 한 입 베어 물면 과즙이 톡 터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장에서는 신선한 딸기를 직거래 판매장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바로 가져온 딸기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딸기잼이나 딸기청 같은 가공식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기만 한다면 아쉽겠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테라리움 같은 만들기, 즉 더 감성적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축제장 곳곳에 스탬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션을 완료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분위기를 살려줄 공연도 빠질 수 없겠죠. 개막식과 함께 축하 공연이 열리고요. 지역 예술단체 공연과 미니 콘서트,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EDM 파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딸기 한 팩 들고 잔디밭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시간,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2가지 방문 팁이 있습니다. 우선 축제에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죠. 주차는 삼례농협 공영주차장과 인근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주말에는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대 방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딸기를 많이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아이스팩이나 보냉팩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찬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 이번 주말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으로 6회 연속 동결인 건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 회복 신호와 함께 수출 성장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더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1월 22일 5,000피를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3.67% 오르면서 6,3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6,313선까지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의 회복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 나 혼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6,000시대 개막이 과연 코스닥 3,000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1.97% 오르면서 오늘 1,18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466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0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업체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피 대부분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21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D램 수요 개선 신호가 보이자 투자 심리가 강화되면서 무려 7.96%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에도 현대차, 삼성전자 후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 전반이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코오롱 티슈진이 눈에 띄는데요. 신약 임상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외에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겠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유견속 동결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통과되었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또 엔비디아로부터 온 훈풍, 이러한 훈풍들이 반도체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위주로 훈풍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한 상황 안에서도 또 더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라윤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오늘 LG이노텍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LG이노텍이 로봇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이노텍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카메라 모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의 로봇 자회사인데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제품에 탑재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사족 보행 로봇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보증권은 이와 함께 북미 로봇 업체 향 수주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는 오토포터스 및 라이다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제품 단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장 분야에서 축적된 라이다 카메라 양산 경험이 로봇 산업으로 확장되며 어플리케이션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조 2,280억 원, 영업이익 1,757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1%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오늘 28만 8,500원에 시작해서 장중한 때 35만 3,500원을 터치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종가는 3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20% 오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LG이노텍이었습니다. 네, LG이노텍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장 부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LG이노텍인데요. 이제는 로봇 산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의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북미 시장에서의 수주 소식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 상상인증권 또 SK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주였습니다. 이 상승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이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 업종 같은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 EPS가 상승하고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주주 환원 전망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상인증권의 흐름은 개별적인 두 가지의 맥락이 더해져서 도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재무 구조의 개선이었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을 전년 대비 81%가량 대폭 줄이면서 비용 효율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한 상상인증권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오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반등으로 주가가 1,500원대를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규제 적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 중소형 증권주의 동반 강세는 상법 개정이라는 거시적인 호재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 방어, 또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라는 미시적인 요인까지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온전한 흑자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특징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미증시 마감 이후 발표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천억 달러, 또 순이익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AI 반도체 시장의 기대감을 건드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미 반도체 등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장비와 공급망 자체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올 하반기 내로 6세대 HBM4 및 차기 제품군에 적용할 부품으로 한미반도체와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여부는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미반도체는 HBM 등 반도체 패키징 장비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를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반도체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차트 살펴보시면 시초가 23만 1,500원에 시작해 장중 고점 27만 7천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27만 5,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장비 기업들에게도 온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이라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개발 중인 GLP-1에 대해 영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라인센스 및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5조 3천억 원으로 계약금 및 마일스톤으로 3천만 유로를 수령하게 됩니다. 제품 판매 순이익의 60%를 배분받는 수익 구조도 확정됐는데요. 입찰 중심임에도 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은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제품이 본격 출시되는 시점에는 유럽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이 30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사 측은 유럽 지역을 정부 입찰, 사보험, 동유럽 등 세계 권역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 정부 입찰 중심 11개국을 먼저 선점했으며 향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은 EU 핵심 대형 시장들에 대해서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같이 차트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 장 초반 눌림을 보였지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인 75만 7천 원까지 직행했습니다. 오늘 종가 어제보다 29% 오른 7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5조 원대라는 엄청난 규모도 굉장히 놀라운데 판매 순이익의 60%를 가져오는 조건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삼천당 제약의 기술력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유럽 제약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제약 바이오 업계에 불어온 반가운 훈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럼 마지막 특징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특징주 바로 비트로시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의 원동력은 대규모 국가 철도 인프라 수주 소식이었는데요. 이 비트로시스는 국가철도공단과 경부선 금정역 등 4개역의 승강장 안전 문제조 및 설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규모가 눈에 띄는데요. 약 253억 원의 규모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98.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27년 10월까지인데요.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성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로시스는 앞서 SRT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서해선 승강장 안전문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 3, 4호기 관련 제어반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사업의 입지를 계속해서 단단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5%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상황에서 연이은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올해도 탄탄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한 비트로시스의 향후 실적 흐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정시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시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기대감이라는 거품이 거치고 이제는 진짜 숫자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2026년 경제의 생존치 키워드 AI 수익화와 실적의 시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3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AI 인프라에서 서비스로의 주권 이동입니다. 2024년과 25년이 반도체와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를 깔던 시기였다면 2026년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AI 서비스가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해입니다. 당장 이번 MWC 2026에서도 국내 통신 3사는 물론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AI 수익화 모델을 쏟아내며 상상력의 영역을 숫자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의 재발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인데요. 2016년 마켓은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 특히 소형 모듈 원자료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습니다. 기술주가 오르면 에너지주도 함께 오르는 기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정상화와 옥석 가리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수준에서 안착하며 고금리 터널을 지나왔지만 시장의 자금은 냉정합니다. 유동성에 기대어 연명하던 기업들은 퇴출당하고 오직 영업이익으로 실력을 증명한 기업만이 선택받는 차별화 장세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2026년 마켓의 승자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수익을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변동성의 파도는 높지만 실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파도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 또는 신기술처럼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런 AI,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숫자로 증명을 해야 하는 시장의 핵심을 오늘 잘 짚어봤는데요. 인프라 구축을 지나서 이 실제 서비스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또 안정된 금리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익 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맞춰서 투자 흐름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가방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브랜드가 하나 있죠. 아마 B&B나 닥터아토 같은 이름이 스쳐 지나갈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이 기업입니다. 1979년 출범 이후 무려 40여 년간 아이들의 첫 페이지를 책임진 곳인데요. 바로 메디앙스입니다. 과거 보령 메디앙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던 이 기업은 이제 메디앙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그 신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디앙스라는 새로운 로고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앙스라는 이름은 의학을 뜻하는 메디컬과 또 분위기를 뜻하는 앰비어스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로고의 서체 또한 매우 정갈하고 현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과장되지 않은 정직함을, 또 부드럽게 마감된 서체의 끝단은 아이들을 향한 따스함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 메인 컬러인 블루는 보령제약 시절부터 이어온 자사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곤 합니다. 단순히 예쁜 제품을 만드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임상과학을 바탕으로 안정된 육아 환경을 설계하겠다는 이 기업의 정체성이 로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디앙스가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준, 올곧은 원칙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라는 이 원칙은 유해 성분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을 넘어 원료 선정부터 제조 공정까지 까다롭게 검증을 거친다는 뜻인데요. B&B와 닥터아토, 유피스 같은 메디앙스의 대표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메디앙스는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보령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메디앙스로서 자리 잡겠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삶을 케어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령 메디앙스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길 바라는 회사의 올곧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육아 기준을 세워가는 기업 메디앙스의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 기업로그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업로그였습니다. 네, 메디앙스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 아이가 쓰는 제품이라는 마음으로 깐깐하게 유해 성분을 걸러내던 원칙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의 신뢰 바탕이 된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부모님들의 변함없는 선택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또 정직한 기준을 묵묵히 지켜나가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글로벌 우주 산업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 자료인데요. 먼저 지금 우주 산업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우주 개발은 나사 같은 정부기관이 독점하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페이스 X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사용 로켓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발사 비용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스타쉽이 본격 도입될 경우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20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주 접근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2024년 기준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약 6,13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약 7.8% 성장했고요.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글로벌 궤도 발사 횟수는 324회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전체 발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주 산업은 미, 중 중심의 패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책과 예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우주 산업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부 예산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의 FY26 예산은 3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 내 비중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등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우주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스페이스 X입니다. 2026년 스페이스 X 매출은 약 240억 달러, 이비트다는 11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링크 가입자는 2025년 920만 명에서 2026년 1840만 명으로 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XAI 합병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스페이스 X는 단순한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와 AI 인프라를 결합한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주 산업은 민간, 기술 혁신, 미중 군비 경쟁, 정부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이미 성장 궤도에 올랐고 대형 이벤트들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대보다 확인의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제 낭만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과 자본 그리고 국가 전략이 맞물린 새로운 전장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입니다. 네, 우주 산업에 관련한 투자 리포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우주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산업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발사 비용이 구조적으로도 낮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만큼 이런 기업들의 가치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꿈꾸시는 것보다는 실제 숫자가 찍히는 것을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는 전략을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오늘 장을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세, 아무래도 이 반도체 투톱이 끌고 간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상승,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한미반도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 역시도 28% 넘게 오르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SK스퀘어나 두산, 리노공업, 한화비전 같은 곳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또 SFA 반도체, TCK 등도 52주 신고가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저가 늪에 빠진 동전주들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은 신저가들,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은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법안이 함께 발표가 됐었죠. 현재 동전주는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78개고요. 코스피가 4개 있는데요. 오는 7월에 강화된 상장 폐지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 병합을 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가총액이라는 더 높은 벽이 남아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상법 개정안이었겠죠. 이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상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는 형식이 되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안에 모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자사주들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환원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써왔던 낡은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는 집중 투표제도 의무화될 예정이고요. 한국 증시의 이런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불투명한 거버넌스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중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요. 이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와 ROE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다면 기업 가치와 배당금 총액이 같아도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백기사를 활용하거나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신주를 배정하는 우회로도 차단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곧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관심은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어지는 1분기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는 것보다는 기업별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현실화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한 줄 평론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윤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띵동. 이번 역은 7천역입니다. This stop is 7천. 네, 우리 시장 워밍업은 끝났죠? 코스피 7,000선까지 갈 준비 완료!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윤 아나운서 7천도 우리 영어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7,000선까지 함께 가도록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코스피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7,000선이 머지않았다. 이 머지않아 9,000선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힘내서 7,000선 달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요.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하락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큰 낙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더해서 한 말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심하면서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내일도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